방금 소개받은 장삼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0여 년) 전에도 이 부산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였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믿을만한 낙동강 벨트 부산에 와서 제가 6.25 전쟁, 그 중에서도 백선엽 장군의 전장 리더십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선엽 장군 책 하더라도 벌써 수십 권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강의를 해도 대학에서 1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아까 좌장님께서 뭐 15분 내지 20분만 하라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어떤 거는 8배속, 16배속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아하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 못 들으셨다. 이만큼. 아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계속 제가 넘기면서 하면 좋은데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 남침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믿었던 유엔군의 그러한 24사단 스미스 TF가 중미령에서 정말 몇 시간 지연하고 뒤로 밀리고,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미 24사단이 혹시 제대로 막아줄까 했는데 그것도 밀리면서 여기 요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쪽 7월 5일선, 7월 22일선, 그리고 8월 1일 정도 되니까 이제는 마산로부터 낙동리, 우측에는 영덕 하는 그 방어선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음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쪽을 보고. 네. 낙동강 방어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로 좌우 연결된 전선을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또 내선의 이점을 이용해서 적은 전투력으로도 북한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다음요. 네. 다음. 네. 하나. 네. 여기 보시면 이쪽 마산로부터 낙동리까지 160km는 미군이 감당하고, 낙동리로부터 영덕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약 80km에서 총 240km를 이제 어떻게 불렀느냐, 낙동강 방어선 또는 워커라인.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부산 페리미터, 그래서 부산 교두보라 이렇게 또 이름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은 스탠드 오어 다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죽음으로 지켜라. 다른 걸 하면 뭡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쳐라. 그만큼 사생결단하고 싸웠던 그 전투인데, 다음요. 시간 관계상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다부동이 중요하냐? 저쪽 대전을 거쳐서 이제 대구로 통과하는 가장 길목에 있는 데가 다부동 전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군과 한국군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가장 협조하기 어려운 그 중간으로 북한군 3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탱크 30여 대가 함께 이 지역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더 이상 이제 아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 전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이쪽 낙동리에서 영도까지 했다가 너무 넓다. 그래서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선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틈에 북한군이 중간에 있는 이쪽 328고지하고 일부 유학산 고지에 딱 선점을 해가지고 백장군이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감지한 미 8군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이쪽 일대 융단 폭격을, 그래서 B-29 약 98대를 가지고 무려 960톤을 갖다 퍼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월 18일 날 대구역 부근에 포탄이 몇 발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후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고, 그리고 워커 장군은 가장 자기가 아끼는 미 27년대 전략 예비대를 이곳에 투입을 하고, 이어서 19일도 23년대를 투입을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다부동 전투가 실시된 다음이요. 자, 8월 19일에 왼쪽 328고지에서 15연대가 너무 잘 싸웠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우리 학도병이나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갔는데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우 소총 쏘는 거, 총 잡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총알바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명 가까이가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핵심 그 전력이 어디? 여기 8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연합으로 돌파 작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21일 날 아침에 우리 백장군님이 미 8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제너럴 백, 어찌 된 일이냐? 확인해 보니까 이 27년대가 이 도로 견부 일을 쫙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좌우측에 있던 예하 11년대 대대 장병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 놀래서 집차를 타고 가보니까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정말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백장군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과수원 공터로 후퇴하는 장병들을 잠깐 세우고 여러 말이 있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후퇴하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후퇴하면 고향에 있는, 집에 있는 부모 형제는 누가 지키냐?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 한마디에 젊은 우리 청년들은 가슴이 꿀컥하고 감동받아서 뒤돌아서도 180도 돌아서 바로 자기가 물러섰던 448고지를 향해서 뛰어가다 보니까 30분 만에 기록에 의하면 그걸 점령했다고 해요. 그만큼 사기가 높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백장군님의 전장 리더십이 돋보이는 피해천 훈시였다. 그리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27년대에 그 전차하고 북한군의 그런 그 T-34 전차가 이 전차전을 청평동 계곡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다음 또 권 박사님께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그런 그 전차전, 최대 전차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치열했냐? 이 수함장과 유학산을 주인이 9번이나 주거니 받거니 할 만큼 치열했다. 계속 시체만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또 여기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지게부대죠. 그때는 농부대라고 했는데 지게부대가 6.25 전쟁 3년 하면서 약 9만 5천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 할 때 산세가 험하잖아요. 그거를 이분들이 다 탄약도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전 벤프리자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 지게부대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 미군 10만 명이 더 희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요. 요게 이제 전차전인데 볼링엘이라고 왜 그러냐? 그날 저녁에 북한군의 전차가 오니까 27년대 그 연대장 이하 셔만 전차가 계속
골짜기를 주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요 날아가는 그 전차 포탄이 야간에 날아가니까 벌겋게 달군 그 포탄이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볼링장에서 헤드핀 굴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친구가 볼링하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볼링 엘리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걸 우리 권 박사님께 전차전을 넘기고요. 다음.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마이클 앨리스 장군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앨리스 그 당시 대령 27년 대장하고 백장군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연합작전을 정말 잘해가지고 거기서 다부동을 잘 지키고 승리를 했었는데 이 27년대가 얼마만큼 유명하고 잘 싸웠느냐.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가장 아끼던 전략의 비대 소방대관이 있어요. 전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비대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대가 투입됐다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행정병, 당번병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비대에서 또 조직하고. 그런데 그 아끼는 예비들 여기에 투입해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마산 진동리에 엄청 위험했을 때, 즉 북한군의 육사단이 와가지고 뚫리기 직전에 여기에 투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영산 일대도 역습하고, 그 다음에 다부동에 뚫릴 위험이 있으니까 18년 또 온 거예요. 이만큼 잘했는데 다음요. 이 마이클 앨리스는 그 당시 대령이지만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수칙도 내리면서 뭐라 그랬냐.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겁니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리고 탄약 챙기고 먹을 것 챙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수구 CP가 뭔지 알죠? 그분이 전투 감각이 있어서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적이 자기를 급습할지 모르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는 만나러 갔는데 허름한 어느 하수구 큰 다리 밑에 있는 도로 밑에 있는 하수구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가 이거 CP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장에서 어떤 촉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럴듯한 어떤 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백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런 마이클 앨리스 대령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면서 또 예비대 대치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 보고 일치월장해서 백장군님도 처음부터 잘 싸운 건 아니지만 점점 잘 싸우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잘 싸우다 보니까 대장으로 진급해서 1969년부터 72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8군 사령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이 53년 5월에 미국에 가셨을 때 특별히 요 마이클 앨리스 장군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 생도장 하고 있었는데 그거 찾아가서 훈장을 갖다 전달하면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화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마이클 앨리스 장군이 이제 백 장군한테 친필로 쓴 그 사진을 확보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여기 이제 무명이죠.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카츄샤군에 혹시 여기 카츄샤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츄샤 지금까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싸웠어요. 근데 3년 전에 이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입니다. 여기 안에 깨알처럼 들어있는 고기에 당시 4만 3천여 명이 참전했다가 7천여 명이 전사하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미군들하고 똑같이 알파벳으로 적혀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직접 직찰했기 때문에 이 저작권 그게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낙동강에서 너무 잘 전투를 싸워서 이게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꿈에 그리던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의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고 성공하다 보니까 서울도 다시 이제 수복을 했죠. 9.28 수복.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이제 38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요 38도선 넘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이 대통령이 북진하라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김북주 조건을 간단히 소개하느냐. 다른 책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은 38도선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대통령은 넘어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정일권 참모총장이 죽을 사인 겁니다. 그때 때마침 미 군사 고문단으로 있던 여기 누굽니까? 하우스만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야, 긴급 추적권이라는 게 있어. 즉 해상에서 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했던 그 배가 이 공해선도 가도록 그거는 따라가서 추적해서 완전히 파괴해도 전혀 국제법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되냐? 38선 넘어 있는 양양 일대에 있는 그 북한군 포병이 우리 지역에 포를 자꾸 쏴대니까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한 번 터진 본문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이제 됐고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국군 3사단 23년대가 처음 양양제에서 돌파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다음요. 자, 그런데 이제 38선을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북한군의 수도인 평양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 1군단이 이제 점령하도록 돼 있었는데 처음 계획은 어떻게 됐냐. 여기에 1기병사단이 도로 좋은 대로 좌측 주공, 우측에 미 24사단이 조공, 그 다음에 우리 1사단은 뒤에 후속하면서 잔당소탕하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백선엽 장군이 바로 밀번 소장을 찾아갑니다. 군단장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저기 북한군의 북계군의 그 수도를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처음에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네 차가 몇 대야? 100대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기동력이 안 돼. 그런데 우리 백장군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제가요 평양에서 중학교까지 나오면서 그 어디 가면 대동강 도섭이 가능하고 하면서 우리고 청일전쟁 때 일본군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일본 장군이 기가 소수돼서 어떻게 돼요? 아하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 갑작스럽게 명령을 바꿔가지고 24사단하고 임무를 교대해서 우측 지역으로 10여 개 통해서 공격해서 보란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공 임무로 바뀌어가지고 보정포 협동작전을 하는데 없는 차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침 고사포 연대장한테 차량 100여 대를 이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격하려니까 전차 좀 주세요 가지고 전차 20대를 이제 받아서 보정포 진짜 협동작전을 해 나갑니다. 근데 시변이전에서 너무 잘 싸우니까 군단장이 신이 나가지고 20대 달라가지도 않는데 또 20대 줘가지고 6전차 마이너스 대대가 이 백장군님하고 같이 해서 무려 170km를 달리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신바람 나잖아요. 미군들은 가다가 쉬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전병을 막 교대시키면서 계속 차량을 풀가동해가지고 미국보다 먼저 평양을 최초 입성을 했는데 10월 19일 그리고 한 3, 40분이다 보니까 미군 기병 사단의 제1기병사단의 그 연대장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백장군한테 먼저 오셨군요라고 경례했어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우리 자랑하는 백장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박수 치지만 그 당시 평양에 있는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밤잠 안 자고 가던 우리 1사단 장병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간다. 전진한다. 우이고 전진한다. 미군들은 우이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한미연합사가 생겼을 때 지금도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할 때 생긴 그게 넘어갔는데 우이고 투게더가 그때 생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백야사 이건데 잘 모르시면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하고 급히 테러가 찾아내니까 태백산 줄령을 타고 막 산으로 다 도망간 그런 북한군들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 되면 주민들을 약탈하고 살상하고 또 중요한 보금도를 차단하다 보니까 벤플리드 장군이 요청했습니다. 안 되겠다. 후방 지역 좀 안정화시켜라. 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이 백야사인데
이때 대통령 여기 사령관이 누구냐? 이제 백선엽 장군이 됐고 약 4개사단 규모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경찰 8사단, 수도사단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분은 가장 핵심 뭐였느냐?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신속한 무장공격을 토벌해라. 그래서 작전명 뭐냐? 지잡기 작전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참 잘 졌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민폐 근절 8대 원칙도 그렇고요. 여기서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때도 요즘 저 오물풍선 때문에 골머리 치잖아요. 그때 전단 삐라를 엄청 활용을 잘했어요. 다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삐라를 엄청 많이 뿌리기도 하고 작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원래 52년 4월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조기에 한 달 빨리 작전을 종료시키고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때 미군의 비행기도 지원받았지만 약 1천만 장을 미국 동경에서 인쇄다가 뿌렸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3년 1개월 3일 동안 1129일 동안 우리 유엔군이 뿌린 그 삐라가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있네가 아니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24억 장. 24억 장. 저도 처음에 눈을 의심해서 아 이게 진짜야? 근데 미국에 있는 나라 자료 같은 거 다 확인해 보고 맞습니다. 이만큼. 다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백 장군님이 이 한미동맹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하고 담판을 지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 속에는 우리 백 장군님이 1953년 5월에 갑자기 미 참모총장 초청으로 5급 지원 과정을 가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화력참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던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의 전황도 물어보고 하는 소리에 백 장군의 그 의견을 존중했는데 뭐냐? 백 장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 그래서 공식 채널로 정말 공식 직함을 가진 우리 백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미 대통령한테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무부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일련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가끔가다 에버리드에게서 야, 그 뜬구름 얘기야, 뭐 없었던 거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실제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옛날 자료를 뒤져서 확인해 봤더니 52년 최초의 에버레디 1차 계획이 클라크 장군이 초안을 작성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위안부했어요. 근데 또다시 1953년에 휴전 반대하면서 전국에 확산되다 보니까 골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거를 카드를 내밀고 실행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근거들이 다 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철저한 방공주의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대타가 누구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통령 특사와 이렇게 담판을 줬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한미 상호 방위이 탄생하게 되었다. 다음요. 요것도 이제 근거가 이런 식으로 다 에버리드라고 이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음요. 네. 자, 아주 8배속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3년 거를 그냥 막 15분만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백 장군님은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최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전쟁 영웅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후퇴하면 나를 싸워라. 이 전장을 위는
장군의 애칭은 지금도 저 가슴 그리고 머릿속에 늘 이렇게 맴돕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나 또 대학교 ROTC 이런 그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 이걸 많이 강조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애국심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알다시피 미군들이 가장 신뢰한 한국군 장성입니다. 제가 이제 백장군님 그 사무실 바로 옆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데 미군의 고위 장교 대령급 이상 그 다음에 장군들은 반드시 백장군님께 한국군 오자마자 적절한 시간에 인사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또 스탠바이에서 현장으로 초대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요. 네, 이 책 대표적인 책 다음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시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보면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아주 정말 그 사실적인 근거에 가지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여러분들 손주나 조카들한테 꼭 읽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지만 책이 얘기하는 것도 듣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사진, 사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을 해주시고 다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프리덤 이스타 프리. 자유는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산 시민들이 70여 년 전에 정말 피 흘리면서 희생하고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여기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이 또 다른 애국심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로마의 에게티우스 그 군사 전략가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 우리가 원하는 안보 지킴이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부산 시민 그리고 사하구민 여러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